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박정훈 논설실장이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이라는 칼럼을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12월 3일 그 계엄이 내란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굳어진 것은 지난 12월 6일이었다. 계엄이 선포된 지 사흘 뒤인 날 박종근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다. 울먹이기까지 했다.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막으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취지였다.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걸 녹취면 녹취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증거로 내민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같은 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가세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서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15명 내외를 체포하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했다. 홍 차장은 당시 메모했다는 체포 명단도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통해 물증이라면서 공개를 했다. 그 뒤로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나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검찰 공소장이 공개가 됐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종근이 쪼르르니 얘기한 것, 홍장원이 또 쪼르르니 얘기한 것, 그리고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장 이것이었는데 그 다음 대목을 보겠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그 이후에 모든 전국의 흐름은 계엄은 곧 내란이다라는 전제로 진행이 됐다. 야당은 골반 이상을 내란 혐의로 채운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란 선동죄, 내란 공범 이렇게 고발을 하겠다면서 카카오톡 검열까지 들고 나왔다. 싹 다 잡아들이라, 도끼로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식의 이 엄청난 증언들이 나온 터라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처럼 보였다.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도 그러한 전제 위에서 강행이 됐던 것이다. 수사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란 프레임에 올라탄 덕분이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주고 경찰이 영장 집행에 협조를 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도 사실은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각인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여당 일부 의원이 찬성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12명의 이탈표가 있었죠. 군이면 군, 국정원이면 국정원, 이 군부들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탄핵안 통과도 없었을 것이고 대통령 체포도 없었을 것이고 구속영장 발부도 어찌 됐을지 모를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나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되고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계엄 당사자들의 증언도 조금씩 달라졌다. 특히 김용현 국방장관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이었고 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작성해 전달했다고 증언을 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한 검찰의 내란죄 법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린 것이다. 계엄군 측의 진술도 미묘하게 변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헌재 증언에서 인원을 데리고 나오라 였다고 수정을 했다.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은 국회의원과 끌어내라 이 두 단어는 지시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직후에 인원을 포박할 케이블 타이를 휴대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국회 문을 묶어둘 목적이었다고 뒤집었다. 검찰 공소장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재됐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아니다. 체포 지시가 없었다. 라면서 공소장 내용 대부분이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했다.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차장은 오염된 메모라는 논란을 자초하고 말았다. 공첩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을 통보받았을 때 받아 적었다던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고 실토를 했다.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하고 자신이 가필한 메모이며 원본은 버렸다는 것이다. 여인영 방첩 사령관은 홍장원 차장에게 체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재명, 한동훈 체포 그 의혹에 금이 쩍 하고 버린 것이다. 자, 민주당부터 발을 빼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후퇴를 했다. 내란죄는 두 사람 탄핵 소추의 절대적이고 80% 이상의 사유였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뺀다니 이제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치인 체포, 국회 마비, 이것을 기정사실로 놓고 강행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이건 또 뭐가 되냐? 이것이야말로 원천무효 아니냐? 이런 뜻인 것이죠. 12.3 계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해서 위헌 위법 요소의 그 여지가
크다는데 많은 법조인들이 동의를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점령군 행세하는 정치권의 개입과 군 사령관들의 과장된 진술이 내란 프레임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이것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바로 곽종근과 홍장원 두 사람으로부터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꿈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빼도 박도 못하는 스모킹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각인을 시킴으로써 전국의 흐름과 사법 절차를 왜곡시켰다. 이제라도 냉정해야 된다. 정은 조선일보 논설실장의 칼럼을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